자, 마그마 형성. 자, 요 내용 잘 나오는데 아까 우리 풀이하지 않았던 내용이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반은 이 내용을 하고 좀 시험 쳤어. 자, 마그마 형성인데 지구 내부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과정들. 이걸 할 건데 참고로 마그마라 하면 고액기 중에 뭐죠? 액체. 자, 이들이 만들어지는 건 기존에 있던 암석들이 녹아서 되는 거잖아, 맞지? 이 과정이야. 자, 그러면 가겠습니다. 마그마의 생성 조건인데 잠깐 위에 내용을 좀 쓰려고 비워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오케이. 자, 그러면 마그마 생성 조건, 암석이 바로 마그마가 된다 이 말인데 암석은 고액기 중에 고체, 마그마는 액체. 그 말은 상태 변화를 말하는 거지. 참고로 상태 변화에 영향 주는 요소가 뭐 있습니까? 온도, 또 그렇지, 압력. 우리 압력까지 얘기 많이 했잖아, 맞지? 그렇지? 좋아. 자, 그러면 물질의 상태는 그래 고액기. 여러분들 그냥 글만 적어도 됩니다. 지금 여기 그림으로 나와 있지만 고액기 그냥 글자만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 자, 그러면 고액기. 참고로 고체가 액체되고 기체되려면 온도를 높여야 돼, 낮춰야 돼? 높여야 돼. 맞죠? 온도를 높이면 되더라. 또 압력은 낮춰야 되는 거지. 맞지? 자, 참고로 반대로 기체인 애를 내가 압력 가하면 입자들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뭐가 된다? 액체가 된다. 액체를 더 압력하면 뭐가 될까? 고체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소는 고액기 중에 무슨 상태죠? 수소? 일반적으로 이 온도에서는 기체로 존재하잖아, 맞지? 자, 그런데 목성 같은 경우는 목성 알지? 알죠? 자, 목성은 참고로 그놈은 수소가 상당히 많거든. 근데 중심부로 갈수록 압력이 어떻게 되죠? 높아집니다. 그래서 목성의 외곽층에 있는 수소들은 기체로 존재하지만 저 중심에 있는 애들은 수소가 고체로 존재해. 압력 높으니까. 됐지? 자, 다시 가겠습니다. 그러면 고체가 액체되고 액체 기체되려면 압력을 높여야 돼? 낮춰야 돼? 현재 고체가 액체되려면 압력을 낮추면 되는 거지. 맞지? 자, 압력 낮아지면 됩니다. 자, 하나만 더 물어볼게. 우리 이거 앞에 수업하면서 이 압력 가지고 마그마 만드는 이야기 했었어. 뭐 있었죠? 압력 변화로 마그마가 만들어진 건. 설명 많이 했었는데? 행암. 섭입이야? 뭐지? 발산형 경계에서. 발산형 경계는 멘틀의 상승부지. 멘틀은 고액기 중에 고체야. 근데 멘틀이 상승만 하게 되면 땅속으로 들어갈수록 압력이 어떻게 되죠? 땅속으로 들어갈수록 압력이 어떻게 되지? 높아져. 반대로 이놈이 상승한다면 압력이 낮아지는 거지. 그러면서 이 암석들이 녹아서 마그마 된다는 거지. 그게 분출되는 거였잖아. 됐나? 그래서 발산형 경계에서 현재 마그마가 만들어진 과정이 바로 압력이 낮아지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입니다. 기존에 일단 어쨌거나 고체가 암석이 마그마가 되는 것은 위의 상태 변화처럼 온도가 높아지거나 또는 압력이 낮아지면 되는데 지구 내부에서 마그마가 만드는 과정은 세 가지만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게 바로 온도가 상승되는 경우. 주변으로부터 열을 공급받게 되면 현재 온도가 높아지면서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다. 자, 두 번째, 위에 나온 것처럼 압력이 낮아지는 경우. 벌써 위에 제시했습니다. 온도가 높아지거나 또는 압력이 낮아지는 경우. 자, 압력이 낮아지려면 지구 내부에서 뭘 해야 된다? 상승이야, 하강이야? 상승하면 된다. 지구 내부에서 상승하는 경우라면 다 해당이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지구 내부에서 상승하는 경우는 멘틀 대류 상승하거나 플룸 상승류. 어쨌거나 플룸 상승류에서는 열점이 발달하기도 하고 또는 발산 경계 발달하기도 하잖아, 맞지? 어쨌거나 지구 내부에서 상승하는 경우. 자, 세 번째로 물 공급이야. 약간 생뚱맞지? 앞에서 언급했던 게 아니야. 근데 이 가장 잘 나오는 게 이놈이야. 물론 뭐 위에 거 잘 나오지만 2번, 3번이 잘 나옵니다. 자, 물 공급. 자, 암석이 물을 포함하면 암석의 용융 온도가, 용융이 뭐였지? 녹는 거. 그 덩어리가 녹는 걸 말하잖아, 맞지? 그 온도가 낮아집니다. 원래 이 암석이 1100도에서 녹아야 되는데 물을 공급해줬더니 1000도에서 녹는다는 거지. 이런 거야. 그래서 물 공급받으면 녹는 점이 낮아집니다. 참고로 용융 온도 다른 말로 녹는 온도 또는 녹는 점, 용융점 이렇게 표현하잖아, 맞지? 다 같은 말이야. 이런 단어들이 그대로 또 나오니까 일단 제시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암석이 물을 포함하면 왜 용융점이 떨어지는지 이런 거야. 원래 아까 우리 여기 모형을 보게 되면 고체 같은 경우에 입자 사이가 다 입자가 어때? 따닥따닥 붙어있죠? 그런데 이걸 열을 가하거나 또는 압력 낮추면 이게 풀어지게 되는 거지. 맞지? 서로 입자끼리 서로 붙어 있는데 결합되어 있는데 이놈들이 풀어지는 거야.
자, 그런데 봐봐. 여러분들이 손을 잡고 있는데 가운데 다른 놈이 있어. 이물질이 있어. 그럼 결합이 강해질까 약해질까? 약해지는 거지. 뭐냐면 원래 암석을 이루는 또는 광물 암석을 이루는 입자들이 있는데 요 사이에 물이라는 이물질이 있는 거지. 사이사이에. 그럼 결합이 강해져 약해져? 약해지는 거지. 결합이 약하기 때문에 좀 더 낮은 온도에서 풀어질 수 있다 이 말이야. 됐나? 그거야. 뭐 별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유를 이야기하자면 자, 광물 구성 입자 사이에 현재 결합력을 약화시킨다. 바로 물이. 자, 가보겠습니다. 자, 요거 지구 내부 구조,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이 있는데 여러분들 각 층마다 물질 좀 다르잖아, 맞지? 근데 밀도가 막 계단식으로 뜁니다. 일단 그거 묻는 건 아니고. 자, 땅 속으로 들어갈수록 온도 어떻게 되죠? 높아지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온도 곡선, 이걸 보기 위한 거야.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가로축이 온도인데 온도가 계속 쭉 늘어난다 그 말이지. 자, 좀 깊어졌더니 온도가 증가하고 깊어졌더니 온도 증가하고 깊어졌더니 온도 증가하고 이렇습니다. 수천 도나 됩니다. 4,000도 이상. 아주 온도가 높아. 근데 점점 어떻게 된다? 점점 식어간다. 기억나죠? 지구 생성 당시 열이 식어가면서 계속 방출하고 있는 거잖아. 이거 말고 지구 내부 에너지 열이 뭐 있었죠? 핵. 방사성 원소.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 기억납니까? 오케이. 자, 다시 가겠습니다. 요게 지하의 온도 곡선입니다. 뭐냐면 깊이, 요거 세로축이 깊이. 근데 깊이가 깊어지면 압력이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세로축은 깊이가 될 수도 있고 비례하는 압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자, 가로축이 온도입니다. 그래서 깊이가 깊어지면 온도가 증가해. 깊이가 깊어지면 온도 증가해. 이걸 나타내고 있는 거지. 됐나? 자, 그리고 요거 자, 깊이 깊어지면 온도 증가할 겁니다. 자, 요 빨간 선, 보라색이 뜬 이 빨간 선은 뭐냐면 이게 용융곡선이야. 여러분 땅속 들어간다고 다 녹아 있습니까? 온도는 높아지겠지만 녹아있지 않잖아. 예를 들어 봐봐. 이거 1이라면 예를 들어 50kg라면 50kg. 자, 50kg에서 지구 내부의 온도는 여기야. 근데 이놈이 녹으려면 좀 더 온도가 더 높아져야 돼. 자, 가로축이 뭐라고? 가로축이 뭐라고? 온도라고. 그러면 녹으려면 온도 더 높아져야 돼? 낮아져야 돼? 높아져야 돼. 그래서 이 지점에서 온도가 요만큼 더 높아지면 이 선에 닿으면 녹는다. 그 말이야. 됐나?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가볼게. 이건 또 정확히 말하면 멘틀의 용융곡선입니다. 멘틀이 녹는 온도. 됐나? 자, 각 깊이에서 얼마일 때, 얼마의 온도일 때 녹는다. 그 말이지. 됐죠? 자, 여기는 어디죠? 지표가 되겠지. 지표에서는 이 정도 온도가 돼야 암석들이 녹는다. 그 말이 되는 거야. 됐나? 자, 그럼 한번 볼게.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다시 물을게. 그러면 그러면 이 빨간 선 멘틀의 용융 곡선에 대해서 오른쪽이 녹은 거야? 왼쪽이 녹은 거야? 오른쪽이죠. 맞지? 이게 용융 곡선 경계선인데 오른쪽이란 말은 온도 더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높은 것. 그럼 당연히 높겠지. 됩니까? 그래서 이 오른쪽이 고온이기도 해. 그리고 약간 경사 이렇게 돼 있지. 그 말은 오른쪽 위를 말하는 거지. 위쪽은 뭐가 좋은데? 위로 갈수록 압력이 낮아지니까. 온도가 높고 압력이 낮아지면 마그마가 잘 되잖아. 맞죠? 그래서 그런 거야. 고온과 저압. 반대 여기는 저온과 고압 되겠죠. 그러면 이놈들은 잘 안 만들어지겠지? 됐나? 그래서 용융곡선이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이. 됐습니까? 자, 넘어가 됩니까? 더 설명할게. 자, 그래서 자, 오른쪽이 이 멘틀의 용융곡선에서 오른쪽이 녹은 상태이기 때문에 액체가 될 거고 왼쪽은 아직 녹지 않은 고체가 되겠지.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 파란색. 요 파란색은 누구냐면 요거는 화강암 거야. 화강암 거. 근데 여러분 자료 보게 되면 이 화강암의 용융곡선인데 참고로 화강암은 여러 광물로 되어 있겠죠? 맞나? 친구들 잠깐만. 화강암에는 여러 광물이 있는데 광물 중에 함수 광물이라는 게 있어. 함수 무슨 말일까? 물을 포함한다. 근데 실제로 그 광물을 깨보면 물이 들어있다는 말이 아니고 그놈들은 H와 O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 이놈들이 고온 고압 상황이 되게 되면 H와 O가 결합돼서 H2O를 만들어. 그러면서 주변에다가 물을 막 내뱉어내는 거지. 됐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강암에는 이런 함수 광물들이 많아. 물을 만들 수 있는 애들이 많아. 그래서 이 곡선은 뭐냐면
물을 포함한 화강암 육륜 곡선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물이 포함되지 않은 화강암 곡선 이런 건 없어. 물을 포함한 화강암 곡선. 됐습니까? 이거 기억하셔야 돼. 자, 일단 됐고 넘어갈게. 나중에 한번 이야기할게. 자,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육륜 곡선에서 마지막 설명이야. 자, 이 중요해. 자, 이번 시험에도 나왔는데 참고로 봐봐. 이게 아까 이 보라색이 물이 포함된 것, 안 된 것.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이 육륜 곡선이야. 근데 물이 포함되게 되면 녹는 점이 육륜 온도가 높아진다, 낮아진다? 낮아진다. 그러면 좀 더 낮은 온도에서 녹는 거잖아, 맞지? 그럼 온도가 낮아진단 말은 오른쪽 갈까, 왼쪽으로 갈까? 왼쪽이겠죠. 가로축은 오른쪽 갈수록 온도 높아지고 왼쪽 갈수록 온도 낮아지니까. 됐나? 자, 그래서 이거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의 육륜 곡선. 같은 깊이라면 이 정도 돼야 녹는다. 그 말이지? 됐나? 근데 물을 포함하면 온도가 어떻게 된다? 녹는 온도가 낮아진다고. 됩니까? 그래서 온도, 자, 만약 물을 포함하고 있다면 전체적으로 녹는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시되는 곡선은 세 가지.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 물이 포함한 멘틀, 녹는 점 낮아진 거지? 그리고 물이 포함된 화강암. 이 세 가지만 나옵니다. 이 세 가지만 나오는데 이들의 이름, 이 명칭을 다 빼고 나와. 물론 2학년 문제에서는 제시해 주지만 3학년 문제에서는 거의 다 이거 빼고 나옵니다. 그럼 각각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되겠지? 되겠나? 오케이. 자, 요거 뭐 간단하게 볼게. 해령은 멘틀 상승하는 곳이죠. 그리고 열점 역시 상승하는 곳이지. 자, 그리고 이 섭입한다. 참고로 섭입하게 되면 고온 고압 환경에서 H와 O를 가지고 있다면 함수 광물들이 H2O를 만들어서 물을 만들어서 내뱉어낸다 그랬어. 물이 빠져나오는 과정을 탈수라 그럽니다. 물 빠져나오는 과정. 그럼 이놈들이 물을 내뱉어내면 주변에 있는 멘틀들이 물을 받겠지. 이렇게 물을 받으면 녹는 점이 높아져 낮아져? 낮아져. 그러면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집니다. 마그마가 만들 수 있어. 자, 한 번만 더 일단 설명하고 할게. 자, 이렇게 해서 봐봐. 이런 거야. 잠깐만. 잘 들어봐. 이런 멘틀의 주 암석이 뭐냐면 감람암이야. 멘틀의 주 암석은 감람암이야. 그런데 봐봐. 멘틀은 다양한 광물로 돼 있잖아. 근데 이들이 물을 받게 되면 쉽게 녹을 수가 있지. 근데 물질이 다양하니까 이 물질 다양하단 말은 녹는 온도 다 같을까 다를까? 달라. 그래서 녹는 점이 낮은 애들부터 물을 받더라도 녹는 점이 낮은 광물부터 녹아. 그래서 부분 용융이야. 일부가 녹는다고. 근데 이렇게 녹는 점, 멘틀 중에 녹는 점이 낮은 광물부터 녹았더니 근데 이렇게 녹았던 애들이 바로 현무암과 유사해, 성분이. 그래서 현무암질 마그마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자, 여기서 지금 섭입해서 물 받아가지고 멘틀이 일부 녹아서 현무암질 마그마 만들었잖아? 그럼 얘들은 가만히 있을까? 올라가려 할까? 올라가려야지. 왜냐면 아까 봐. 고체는 입자가 따닥따닥 붙어있지. 근데 액체는 어때? 약간 듬성하지. 그럼 동일한 수의 입자수라면 고체와 액체 중에 누가 더 부피가 클까? 동일한 입자수라면 고체와 액체 중에 누가 더 부피가 클까? 액체겠죠. 왜냐면 이렇게 듬성듬성 퍼졌으니까. 맞지? 그러면 똑같은 양인데 부피가 커졌대. 그 말은 밀도가 작아진 거지. 밀도는 밀집되어 있는 정도니까. 그럼 밀도가 작아졌단 말은 올라갈까 내려갈까? 올라가려 하겠지. 그래서 마그마가 되면 올라가려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만든 현무암질 마그마가 올라오다가 대륙판을 만날 거야. 올라오다가 대륙판을 만날 거야. 근데 대륙판은 판이라는 것은 두께 100kg죠? 지각 가지고 다 커버가 돼, 안 돼? 안 돼. 지각과 멘틀 일부를 포함한다 그랬지. 그럼 이놈이 올라오다가 멘틀 뚫고 올라오다가 대륙지각 만날 거야. 근데 대륙지각은 무슨 암질? 화강암질입니다. 화강암질과 똑같은 성분이 뭐죠? 유문암이었죠. 성분은 똑같은데 화강암은 땅속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거고, 굳은 거고. 이게 분출돼서 땅밖에서 굳으면 유문암이 되는 거고. 그래서 화강암질이나 유문암질이나 이거는 암질 같은 말이야. 근데 과거에는 화강암질 많이 썼거든, 말을. 근데 지금 잘 안 써. 그래서 다시 갈게. 뜨거운 마그마가 올라와서 대륙지각을 열을 가해서 녹이면 대륙지각이 화강암질이니까 화강암질 마그마 그 말은 잘 안 쓰고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야. 됐나? 그러면 이 현무암질 마그마와 이제 막 만들어진 유문암질 마그마 막 뒤섞이겠지. 그럼 중간에 누가 있었죠?
우리가 분류할 때 이렇게 했지.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이렇게 했지. 그러면 현무암이 만들어지고 자 현무암질 마그마, 유문암질 마그마야. 두 개가 섞여버리겠지? 그럼 중간 뭐가 될까? 안산암질 마그마 되는 거지. 그래서 수렴인 경계에서는 안산암질 마그마가 나온다고. 아까 이야기했던 안데스 산맥, 일본, 후지산 바로 안산암입니다. 되겠나? 근데 이거 정말 잘 물어봐. 수능에 항상 나와. 이걸 한 문제로. 됐지? 자, 그래서 그런 설명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무암질, 유문암질, 안산암질 되는 것이. 자, 이겁니다. 자, 변동돼서 마그마 생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참고로 발산형 경계나 열점이나 모두 다 뭐 하는 곳이다? 상승하는 곳이다. 자, 그러면 멘틀이나 플룸이 상승하게 되면 압력이 어떻게 되죠? 낮아지면서 멘틀의 녹는 온도가 낮아지게 되네, 맞지? 근데 멘틀도 다양한 성분이니까 다 녹는 게 아니라 멘틀의 여러 성분 중에 녹는 점이 낮은 애들부터 녹는 거야. 근데 그게 누가 유사하다고? 현무암과. 그래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나오는 거야. 열점이나 발산 경계나. 자, 그래서 압력이 낮아지면서 멘틀이 부분 용융한다. 멘틀의 일부가 녹는다. 그러면 의미가 아니다. 멘틀의 다양한 성분 중에 녹는 점 낮은 애가 먼저 녹는다. 근데 그 성분이 현무암과 유사해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플룸, 열점, 멘틀 상승, 발산형 경계 모두 다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되는 곳. 됐죠? 자, 두 번째, 자, 수렴형 경계. 자, 오늘 요것만 정리할게. 자, 수렴형 경계는 자, 이거였지? 해양판이 섭입을 한다. 자, 해양판이 섭입하게 되면 해양 지각이나 또는 태조물도 같이 딸려 들어가는 애들도 있을 거야. 그런데 어쨌거나 함수 광물들이 H2O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섭입하게 되면 고온 고압 환경에서 물을 내뿜는다. 탈수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렇게 빠져나온 물이 멘틀에 공급이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주변 멘틀에다가 물을 넣어주게 되면 멘틀의 녹는 점이 어떻게 되죠? 낮아진다. 그래서 녹게 되는 거였지. 근데 다 녹는 게 아니라 당연히 녹는 점 낮은 애들부터 우선 녹는다. 됐죠? 자, 그러면 어떤 마그마가? 무조건 현무암질 마그마지. 최초에 만들어진 건 다 현무암질 마그마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현무암질 마그마가 가만히 있다? 아니지. 일단 고체가 액체가 되게 되면 부피가 늘어나면서 밀도가 작아지면서 상승하려 하는 거지. 자, 그럼 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상승하게 될 겁니다. 자, 스몰 a라고 할게. 자, 줄여서 현무암질 마그마를 줄여서 현만 쓰겠습니다. 동그라미 현. 자, 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상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놈이 계속 올라오다가 자, 멘틀을 뚫고 올라오다가 이제 대륙지각을 만나게 되는 거지. 자, 대륙지각을 녹인다. 현무암질 마그마가 대륙지각 만나면 자, 이놈은 땅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놈이 막 올라왔기 때문에 이 차가운 대륙지각을 열을 가해주는 거지. 그럼 대륙지각이 열을 받아서 녹게 되는 거죠. 그런데 대륙지각은 무슨 암질이라고? 대륙지각은 화강암질. 같은 말이 유문암질. 맞죠? 자, 그래서 이 대륙지각이 화강암질이니까 결과적으로 같은 성분인 유문암질 마그마가 추가적으로 생성된다. 요거는 B라고 할게. 자, 그러면 기존에 올라오던 현무암질 마그마가 그리고 새롭게 생성되는 유문암질 마그마가 바로 붙어 있는 거잖아. 맞지? 섞여 안 섞여? 섞여 안 섞여? 섞여. 섞이면 중간 성질은 뭐가 된다? 안산암질이 된다. 그래서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마그마가 다 나타날 수 있는 거지. 하나만 물어볼게. 2학년 수준에서 잘 묻진 않는데 어제 9월 모평 이걸 물어봤어. 자, 여기인데 수렴 경계인데 자, 마그마 만들어지는 곳이지. 자, 이곳 현재 보면 지하에는 화강암이 형성될 수 있다. 맞아, 틀려? 화강암과 유문암 성분은 같지? 같은데 이게 뿜어져 나오면 유문암 되는 거고 땅속에 올라오다 못 올라오고 땅속에 그대 굳으면 화강암 되는 거고 이런 거 있잖아. 자, 그러면 지금 봐봐. 땅속에서 유문암질 요거 유문암질 대륙정도에서 유문암질 만들었어. 그러니까 원래도 깊은 곳이지 맞지? 지각의 제일 아래쪽에 될 거니까. 그러면 유문암질 만들어졌단 말이야. 근데 이들이 올라오던 현무암질과 섞여서 뿜어져 나온 애들도 있겠지만 못 나오는 애들도 있을 거잖아. 100% 다 뿜어낸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당연히 뿜어져 나오지 못한 남아있는 유문암질 마그마는 그대로 땅속에 굳을 거니까 화강 만들 수 있지. 그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생성될 수 있다 이렇게 물어봤어. 무조건 생성돼 이게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 맞지? 이렇게 묻는 거지. 됩니까?
근데 애들도 많이 틀렸을 거야. 3학년 애들. 자, 그림만 보고 끝낼게. 자, 그러면 여기 아까 봤던 그림과 유사하죠? 해령. 해령에는 현무암질 막으면 뭐 맞습니까? 자, 그리고 열점 뭐죠? 무슨 암질? 현무암질이지? 상승하는 것, 압력 낮아지면서 멘틀의 부분 용융에 의해서 현무암질 막으면 만들어지잖아. 자, 그리고 섭입하게 되면 자, 탈수가 일어나면서 멘틀 역시 물 받으면 녹는점이 낮아지면서 일부가 녹지. 무슨 암질? 현무암질이지. 요놈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올라오죠? 올라와서 대륙지각 만나면 대륙지각 열을 가해서 이놈 녹여. 이게 무슨 암질? 유문암질. 결과들 두 개 섞여서 분출되지. 분출되는 건 뭐다? 안산암질. 요거 좀 맞지?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자 볼게. A에서 A 다시 되는 것. 요거 위로 올라가는 거죠. 뭐 하는 경우죠? 땅속에서 올라오는 경우. 그러면 A에서 A 다시 이렇게 변화되는 변화가 생기는 곳은 어디입니까? A에서 A 다시란 말은 그대로 상승하는 경우잖아. 맞지? 그럼 바로 저기. 열점이나 또는 발생 경기 해령이잖아. 맞지? 아니, 왜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문제를 줘놓고 A 다시 이런 변화 거쳐서 만드는 곳이 어디야? 라고 물어봐. 뭐 알아야지. 하나만 더. 자, 그리고 여기. 요거는 뭐냐면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이 물이 포함된 멘틀 이렇게 되면서 녹아버려. 그럼 이건 어디죠? 물이 포함된 경우는 어디입니까? 물을 내뿜어내는 섭입하는 수렴한 경계 여기지. 맞지? 이 경우는 여기. 됐지? 마지막으로 요거 아까 이 초록색 점선은 뭐였지? 준현아, 이 초록색 점선은 누구 거였어? 화강암. 뭐한 화강암? 물을 포함한 화강암. 좋아. 그럼 이런 B에서 B'란 말은 세로축이 변한 거야? 가로축이 변한 거야? 가로축 변한 거지. 이건 위에 해당되는 경우 있습니까? B에서 B' 됐단 말은 온도 높아진 거지? 그리고 이 초록색 누구 거라고? 화강암 거라고. 화강암이 열을 받은 거잖아. 어디야? 아까 대륙지역 여기 녹은 거 여기를 말하는 거지? 이거 다 나오잖아. 이것도 쓰여. 됐나?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화성암 지형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화성암 지형인데, 우리나라 화성암 지형. 그런데 다양한 화성암 다 있어. 다 있는데 뭐가 주로 많지? 우리나라 화강암과 현무암 이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화강암, 현무암 요거만 물어봐. 내용도 그 두 개만 정리할 거고. 자, 첫 번째로 화강암 가겠습니다. 화강암. 화강암은 심성암이야, 화산암이야? 심성암이었죠. 네. 유문암과 동일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땅속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거였지. 자, 근데 요거 나중에 여러분들 문제 풀게 되면 이런 그림들이 막 나옵니다. 사진들이 막 나오고 흑백으로 나오겠지만 이게 무슨 산이지? 이거 북한산이야. 당장 뭐 딱 봐도 북한산 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어렵나? 문제 대부분 다 이게 북한산입니다라고 알려줘. 북한산. 자, 이 암석들이 밝은 색깔이 있는 실제 가까이 보게 되면 입자들 막 보이겠지? 바로 조립제를 가지고 있는 화강암들이야. 됐나? 자, 북한산. 요거 비슷하죠? 혹시 뭐 강원도 쪽에서 서울 진입하는 고속도로 가다 보면 얘가 보이는데 남양주에 있거든? 강원도의 춘천에서 남양주 지나서 서울 들어가. 그 도로 달리다 보면 여기 나와. 자, 역시 이것도 무슨 암? 화강암. 됩니까? 거대하게 돼 있지? 이건 불암산입니다. 좀 전에 불암산. 여기가 설악산. 설악산 중에서도 울산바위라고 들어봤습니까? 울산바위. 요거 울산바위. 자, 역시 이거 아까 말했던 설악산이십니다. 모두 다 화강암. 참고로 이거 우리나라야. 좀 전에 봤던 이거 울산바위 이거야. 울산바위. 멋지지? 요거 속초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잘 보입니다. 속초에서. 그래서 이쪽 방향이 지금 이쪽 태백산맥 방향이 되는 거지? 되겠나? 그 해안가에서 동해안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보입니다. 울산바위. 자, 이거 설악산. 자, 역시 멋진 암석들이 많잖아, 맞지? 자, 그러면 가겠습니다. 자, 화강암은 우리 볼게. 시대를 묻는다면 모두 다 중생대야. 화강암이 나온다면 다 중생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생대 때 화강암은 심성암이잖아?
땅속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어서 만들어진 애들이야.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들이 다 나중에 지표에 지금 드러나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 어쨌거나 형성된 것은 지하 신부라는 것. 그리고 시대는 중생대라는 것. 자, 관입이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관입. 뚫을 관자, 관통, 관, 입 들어간다. 자, 지하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뭐 뚫고 들어가서 굳은 것. 그걸 말합니다. 관입이란 말은. 자, 그런데 이게 원래 땅속 깊은 곳에 만들어졌지만 형성이 되었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 울산방이나 북한산이나 금강산이나 모두 다 지표에 드러나 있는 애들이겠지. 자, 그래서 융기가 무슨 말이었지? 위로 올라오는 거야. 자, 그래서 땅이 융기하고 자, 지하 신부인이 올라왔어. 올라오지만 위에 덮여있는 애는 그대로 올 거잖아, 맞지? 근데 시간이 지나서 풍화 침식 받아가지고 이들이 깎여서 나가면 얘가 드러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융기되고 풍화 침식으로 이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자, 지표로 드러나는 것. 자, 참고로 융기하는 과정, 위로 올라왔다. 그리고 풍화 침식으로 현재 위에 덮여있던 애들이 제거가 된다. 그러면 누르고 있던 힘이 어떻게 될까? 늘어나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줄어드는 거. 그래서 이거 압력 제거란 말을 씁니다. 자, 위로 올라오고 원래 땅속 깊은 곳에 있었잖아, 맞지? 위로 올라왔고 그 위에 덮여있는 애들이 풍화 침식 받아서 제거되면 압력 제거, 누르고 있던 힘이 감소된다. 자, 그러면 뭐가 발달하냐면 판상전리가 발달합니다. 단층이 뭐야? 지층이 절단된 것, 그 말하는 거지? 근데 단층은 절단되고 이동까지 있어야 돼. 근데 여기 말하는 전리, 절자도 뭐냐면 끊을 절자야. 끊을 절자. 근데 리라는 것은 선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 말하고. 근데 전리는 그냥 쪼개지기만 한 거야. 갈라지기만 한 거야. 이걸 전리라 불러. 자, 봐봐. 여러분 봐. 자, 원래 땅속 깊은 곳에 있죠? 그럼 누르고 있던 힘이 크고 작아? 누르는 힘이 큰 거지. 그런데 올라오게 되면서 현재 이것들도 덮여있던 것도 제거되고 압력이 약화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된다?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끊어짐이 생긴다는 거지. 끊어짐이 생긴다. 끊어짐이 생긴다. 이걸 판상전리라는 거야. 판. 됩니까? 판상전리. 자, 이게 바로 판상전리들. 땅속 깊은 곳에 있던 애들이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갈라짐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갈라짐. 됐나? 자, 이 판상전리. 근데 특히 아주 얇게 벗겨진 애들도 있어. 얇게 벗겨진 애들. 특히 얇아서 뭐라 부르냐면 열불박자, 박리라 부릅니다. 박리. 열불박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일하면 여러분 부모님들 월급 받을 때 다 계좌이체 통장으로 받잖아, 맞지? 근데 과거에는 현찰로 그대로 받았어. 그럼 월급이 적단 말은 현찰. 월급 봉투가 두꺼워 얇아? 얇은 거지. 그래 박봉이란 말 썼던 거지. 봉투가 얇다. 봉급이 적은 거였지. 자, 박리. 자, 박리 단어도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박리라는 것은 특히 얇게 벗겨지는 판상전리라 생각하면 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돼. 자, 그래서 화강암이 원래 땅속 깊은 곳에 있다가 시간 지나서 융기하고 위에 있던 애들이 제거되게 되면 이런 갈라짐이 생길 수 있다. 그 말이 되는 거지. 자, 근데 여기는 가로 방향도 없고 그냥 세로 방이 있잖아, 맞지? 왜 이렇게 제시했냐면 이런 거지. 여러분들 물속 들어가 볼게. 물속 깊은 곳에 갈수록 압력 어떻게 돼? 수압이 높아지지. 근데 그 수압이라는 게 내 머리만 누릅니까? 온몸으로 누르지. 이 암석도도 마찬가지야. 원래 땅속 깊은 곳에 있을 때 모든 방향으로 압력 받는 거야. 그러면 올라오게 되면 압력이 제거가 되겠지. 그래서 실제로는 가로 방향 갈라질 뿐만 아니라 세로 방향 갈라짐도 다 생깁니다. 근데 세로 방향 갈라지면 잘 안 물어봐. 세로 방향은 수직 전리라고 그래. 근데 이건 잘 안 물어봐. 판상 전리의 주안점을 둬. 됐나? 자, 여러분들 공룡은 어느 시대 살았다? 중생대. 그 그림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중생대 때 화강암들이 그때 많이 형성됐어. 근데 시간 지나면 이것들 위에 있는 것들 일단 융기하고 위에 있던 애들이 깎여 나가겠지? 그러면서 가로 방향에 갈라짐이 생긴다는 거지. 무슨 전리? 판상전리. 판상전리.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얘는 아까 이야기했던 북한산, 불암산, 금강산, 오대산, 설악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북한산, 불암산, 설악산, 금강산, 오대산, 계룡산, 월출산. 참고로 계룡산은 대전에 있지만 월출산은 저기 전라남도에 있고 거기도 거대한 암석의 산이 있습니다.
자, 근데 잘 나오는 것들은 북한산, 불암산, 설악산, 금강산 요 네 가지가 잘 나와. 그래서 이런 명칭이 나오면 이거 화강암이야. 바로 아셔야 돼. 자, 두 번째. 자, 화강암 말고 또 뭐 있다고? 현무암. 다른 거 잘 안 물어봅니다. 현무암. 자, 현무암은 어느 시대야? 현무암 어디 많습니까? 우리나라. 제주도. 제주도. 근데 제주도 말고 또 나오는 게 바로 철원이라는 지역이야. 철원. 두 군데가 묻습니다. 두 군데만 묻습니다. 자, 현무암. 현무암은 어느 시대에 만들었을까? 그 말은 제주도가 언제 형성됐냐 그 말이야. 참고로 우리나라에 있는 화산섬들은 모두 다 신생대야. 화산섬 뭐 있죠? 울릉도, 독도, 제주도, 그리고 화산 분출이 있었던 백두산, 그리고 아까 말했던 철원, 거기도 용암이 흘러나왔거든. 모두 다 신생대야. 됐나? 자, 이때 요거. 자, 여러분들 여기가 철원입니다. 철원 한탄강이라는 곳이야. 한탄강. 여기 보면 검은색, 뭐다? 현무암. 철원이야. 철원이란 말 또는 한탄강이란 말이 나왔다면 이건 현무암입니다. 알겠지? 자, 여기. 여기도 멋진 현재 보면 요런 계곡이 있는데, 과거에 드라마에 나오기도 했는데, 제목 모르겠지? 괜찮아 사랑이야. 모르지? 세대 차이 느껴지네 이거. 참고로 원래 여러분들 제주도에 가면 기둥 모양의 갈라진 애들 있지? 주상절리 들어봤습니까? 육각기둥. 여기도 자세히 보게 되면 기둥들이 쫙 붙어 있는 거지. 일단 주상절리들이야. 됐나? 현무암이라서. 그럼 좀 이따 이야기할게. 자, 이게 제주도에 있는 육각기둥 이루고 있는 이거 제주도 해안가입니다. 역시 서귀포 쪽에 있는 주상절리 현무암들. 자, 이거는 경주 쪽입니다. 역시 이것도 부채 모양 되어 있지만 다 이게 누워있지만 현재 기둥들이 누워있지만 다 같은 맥락으로 나눠진 거지. 자, 가볼게. 아까 현무암은 다 어느 시대라고? 신생대라고. 자, 근데 현무암은 화산암이야 심성암이야? 화산암이죠. 분출돼서 빠르게 식어서 된 애들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화산활동 분출되기 때문에 마그마가 분출되게 되면 빨리 식어 천천히 식어? 빨리 식어. 식으면 수축합니까? 팽창합니까? 수축하죠. 자, 봐봐. 이런 거야. 자, 다시 말하지만 분출되게 되면 이들이 식는 과정에서 수축하게 됩니다. 근데 수축할 때 다 부분 다 식을 거니까 다 서로 막 수축을 하겠지. 서로 수축하다 보니까 갈라짐이 생기는 거야. 그게 뭐라고? 기둥 모양의 주상절리. 주자가 기둥주자야. 그래서 냉각이 이루어지면 수축되면서 주상절리가 발달하게 된다. 자, 그래서 아까 말했던 요거 주상절리. 자, 이거는 주상절리의 위에 있는 단면을 본 겁니다. 위에 있는 단면. 그래서 수축이 이루어지게 되면 서로 막 끌어당길 거잖아, 맞지? 그러면서 이런 갈라짐이 생긴다는 거지. 됐나? 여러분들 겨울 되게 되면 손바닥, 이거 손이 건조해지지? 건조해지면서 서로 막 끌어당기잖아. 그래서 막 현재 여러분들 막 갈라지기도 하는 거지. 뭐 튼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자, 여기는 서로 끌어당기는 방향. 그래서 현재 나중에 일반적으로 육각 기둥 모양을 만들게 되는 거지. 이건 위에서 본 모양, 이건 옆에 측면에서 본 모양. 됐나? 근데 꼭 육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각이 대부분이지만 오각이나 사각이나 또는 칠각, 팔각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대부분 육각. 자, 대표적인 예는 어디? 제주도. 참고로 제주도의 90% 이상이 현무암이야. 그러니까 현무암 아닌 지역도 있다는 거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 봤던 것. 무슨 산 있었지? 제주도에? 경사 급한 것. 자, 잠깐만. 현무암은 SiO2가 많아, 저거. SiO2가 많단 말은 사슬이 많단 말이었지? 잘 엉킨단 말이었지? 그러면 사슬이 적기 때문에 잘 퍼졌지? 그래서 한라산은 높이가 2km밖에 안 되는데 수십 킬로미터 퍼져 있는 아주 완만한 구조였잖아. 기억나나? 그런데 제주도에 보게 되면 해안가 가다 보면 경사 급한 화산 하나 있다고 그랬지. 삼방산이라고. 얼마든지 다양한 성분, 다른 성분도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야. 참고로 여러분들 최남단에 있는 섬이 뭐지? 마라도. 마라도는 안산함입니다. 약간 차이가 난다는 거지. 짜장면. 마라도 왜 짜장면 유명하지? 자, 그래서 제주도, 울릉도, 독도, 그리고 백두산, 그리고 한탄강. 아까 한탄강은 어디라고? 철원이라고. 자, 여러분들 울릉도와 독도와 백두산에서 현무암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울릉도나 독도나 백두산은 현무암이 많지는 않아. 많지는 않아. 현무암이 비율이 높은 곳은 제주도와 한탄강. 됐죠? 그래서 현무암 하면 문제 나오는 것이 제주도 아니면 한탄강.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 넘어갈게. 자, 요거 참고로 동그란 것. 이거 어딜까? 우리 부산입니다. 금능산 말고 터널 있는 곳. 터널. 백양터널이 있네. 황령산. 황령산에 있는 반려암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진 않지만 다른 암석들도 존재를 한다는 것. 몰라도 돼. 아까 이거 삼방산. 삼방산은 무슨 암질? 삼방산은 무슨 암질일까? 유문암진. SO2가 많아서 잘 엉켜서 경사가 급한 것. 그렇지?